자, 지난달 4일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죠. 삼성전자의 EUV PR 수입 요청을 36일 만에 승인을 했는데, 이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미국 기업의 피해에 대한 방지 측면도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어떤 재고가 날이 갈수록 쌓여가고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서 화이트리스트 시행 세 측의 추가 개별 심사대장 미추가건으로 한 번 꼬리를 내린 데 이어서 두 번째 꼬리를 확실히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꼬리 내림의 증거는 일본 기업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볼 수 있는데, 물론 EUV PR 같은 경우에는 사실 EUV 라인이 완공된 것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죠. 지금 2대 정도로만 갤럭시 노트 10 국내 물량 정도 이제 테스트 생산을 하고 다른 파운드리 쪽에 활용되는 정도 소량이기 때문에 2대는 셋업 중이에요. 지금 총 4대를 구매했는데 사실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 굳이 일본이 이걸 붙잡고 있는 게 무의미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수출 관리 또 명분 세우기 이런 용으로 활용하는 듯 보입니다. 자, 근데 나머지 스텔라 케미파와 모리타 애들이 하는 고순도 불사는 한국이 주요 수출처죠. 불사는 아시다시피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재고 관리도 힘든데 현재 재고가 계속 쌓여서 감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이런 공정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불산들을 갑자기 다른 데로 돌리는 것도 테스트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시간이 엄청 소요되는 일이고, 우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 대한민국의 대체제는 그리 많지 않겠죠. 마이크론이나 TSMC를 들 수 있겠지만 걔네들도 원래 공급받는 공급처가 있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의 물량을 갑자기 다 받을 수도 없죠. 굳이 걔네들이 받아줄 이유도 없고요. 일본 불산 업체의 입장은 아주 난처하다 정도로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섬코라는 기업도 있죠. 지금 수출 규제로 인해 매출이 굉장히 폭락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수출 규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네츠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들 분야는 특히나 미국, 독일 등 이런 대체제가 많아서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된 후에 얘네들의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처참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국내 불산 업체는 증설을 완료한 업체들도 있고 늦어도 9월까지 증설 예정입니다. 9월도 그러니까 이번 일본 경제보복이 일어남에 따라서 일정을 굉장히 앞당긴 거죠. 그리고 후성이라는 기업은 이미 삼성과 SK의 1차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팩트, 언론에 이미 다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12-9급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공정 공급이 가능한 어떤 7-9급까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수율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공장을 당장 돌릴 수 있다는 것과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솔브레인도 잘해주고 있고 SK는 아예 자회사에서 자체 생산을 목표로 테스트 가동을 하고 있으니 이쪽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샤오미나 오포가 삼성전자의 GW1 이미지 센서를 채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신뢰를 잃은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하는 전문가도 많습니다. 일본이 신뢰를 잃고 중국도 일본 업체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전자 부품 이런 업체들 사이에서는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또 기능이, 물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능이죠. 성능이 압도적인 어떤 데는 만약에 2배 이상, 그러니까 성능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약간의 차이입니다, 다들. 나노도 그냥 몇 나노 차이고, 그런 차이에서는 그 성능의 차이, 물론 성능 좋은 거 넣는 게 좋겠죠. 하지만 공급 안정성이라는 측면을 쉽게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일본 업체가 지금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 안 그래도 중일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언제 저런 식으로 자기한테도 보복을 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안 할 리 없겠죠. 정부에서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R&D에 매년 1조 이상의 예산 배정을 확정했고, 소재 부품 전문기업 육성 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전략품범의 이 R&D는 에타 면제도 검토 중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기재부는 국내 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해외 업체를 만약에 인수하게 된다면 많게는 10%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소재 부품 장비 중소기업이 R&D나 투자 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 대기업이 참여하면 출자금 5% 역시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확정을 받습니다. 세액 공제 품목으로는 대통령령으로 100여 개가 먼저 지정이 되고요. 그게 20년에서 22년간 한기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한 또 소득공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이게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늦게 했다 빨리 했다를 떠나서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기업이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방향성이 틀리진 않았다. 지금 한국이 하나 돼서 그래도 강력하게 탈일본화를 좀 늦었더라도 추진 중이고, 이 정도의 투자와 관심이라면 단기적인 피해 이후에는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대체제와 국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3종 소재에 대한 중국 쪽 공급 다변화라든지 벨기에 쪽 PR이라든지 우리나라 국산화 이런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들도 짝짝짝짝 붙고 있고, 수많은 성과가 당장 완벽한 대체 이 정도의 성과는 물론 못 나오고, 그거는 나올 수도 없는 어떤 상상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일본이 애초에 이런 자기네들의 무기를 이렇게 드러내지도 못했겠죠.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미래가 밝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한 압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 센서 이런 분야에서 중국한테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게 표면적으로 어떤 계약의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고, 삼성은 EUV 쪽 이게 또 미국과 연관된 부분들도 있거든요. 때문에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삼성의 숨통까지 쥘 만큼의 제한을 두지도 못하고 좀 애매하게 제재가 흘러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한테 또 피해를 주면 일본은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허가를 내주고, 그럼 삼성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일본을 또 압박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일본이 만약에 포기를 했을 때 그럼 오케이 우리가 항복하겠어 했어, 그러면 전으로 돌아가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산화랑 공급 다변화를 추진 중이고, 그러면 그 공급 다변화랑 국산화로 대체되는 그 파이만큼은 우리나라 국산 업체들에게, 국내 업체들에게 다 가는 거고, 일본 업체가 그 뒤에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소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다 해결되고 난 후에 우리나라가 항복을 할 수도 있고 일본이 항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뭔가 일단락이 됐을 후에는 일본 기업이 들어올 자리는 적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센서에 대한 내용도 말 나온 김에 조금 뒤에 붙여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다루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조금 이 영상에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언급을 해드리면, 8일날에 이제 전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4위죠 스마트폰 생산업체 샤오미가 인도에서는 또 아주 유망한 업체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1위를 다투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 신제품을 주력 스마트폰 풍미 시리즈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5위 업체인 중국의 오포 역시 이미 같은 센서를 적용할 예정이고, 삼성이 착착 지금 스마트 센서 여기 분야에서 지금 소니가, 그러니까 시모스 제품 기준으로 50%가 넘게 한 51% 정도의 점유율로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니가 좀 압도적인 1위인 건 사실인데, 여기서 계속 샤오미나 오포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를 채용을 해주면서 삼성의 기술력이 소니 이상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게 가격 대비 기술력이든 그냥 기술력이든 어쨌든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고, 심지어는 과거에 이 소니도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자사가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채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 2002년에 삼성전자가 이런 이미지 센서 양산을 시작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이게 노하우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지 센서를 먼저 시작한 겁니다. 비메모리 중에 그나마 메모리 반도체나 이렇게 공정적인 면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소와 화소 사이에 격벽을 세워서 렌즈를 통해 받아들이는 빛이 옆 화소로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기술 등을 활용해가지고 지난해 5월에 세계 최초로 6,4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 신제품
아이소셀, 얘네들이 브랜딩이죠. 아이소셀 브라이트 GW1을 공개했고 화소 크기가 0.8 마이크로미터가 100만 분의 1미터인 거 아시죠? 요까지 줄여서 같은 크기 제품에 더 많은 화소가 촘촘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삼성의 신형 센서는 현존 최고 수준의 센서가 몇 화소일까요? 4,800만 화소보다 해상도가 무려 34% 이상 높게 설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삼성이 지금 착착 채용을 받는데 기술력이 한몫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